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강의 13강 조체요법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체요법의 특징은 환자 자신의 힘으로 치료가 됩니다. 특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시 감각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운동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 몸의 운동계를 보면은 골조직이 있고 근조직이 있는데 골조직을 경조직이라고 그러고 근조직을 연조직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인간은 모든 운동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추신경을 매체로 해서 연동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의 법칙에서 기본 운동은 4종 8행 연동을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연동, 좌우 연동, 우대각 연동, 보행의 법칙이겠죠. 좌대각 연동.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8행 운동이 있고 연동 운동이 있다고 봅니다. 조체법의 특징은 국소의 이상의 어느 아픈 곳에 손을 대는 것보다도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 분단과 그 처리법을 한번 보면은 모든 관절에는 고유의 운동,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그 관절을 운동 분단하면 4종 8행 분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후 굴신 둘이죠. 그 다음에 좌우 굴신, 이렇게 좌우로 굴신,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해선, 몸을 트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고, 이것은 자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견인 압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심력으로 됐다 미는 거, 중심을 향하여 미는 힘, 그 다음에 관절에서 이렇게 원심력을 해서 당기는, 밖으로 당기는 힘,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절에서의 왜곡이 존재하면 운동 분단의 결과, 다시 말하면 어느 관절에 이상이 오면은 그 가동이 제한될 거 아닙니까? 다시 이 주관절을 말하면 이게 이상이 있으면, 주관절이 이상이 있으면은 여기 어깨까지 이렇게 손이 닿아야 되는데 구부릴 때 더욱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즉 쾌 지점과 불쾌 지점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관절을 쭉 뻗쳐서 구부릴 때 이 정도밖에 오면 여기서는 아프다 이 말입니다. 이 불쾌 지점에서 쾌 지점으로 백 운동시켜 주는 것이 이 조체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쾌 지점에서 쾌 지점, 즉 통증이 있는 곳에서 편한 곳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운동을 움직여주는 것이 조체법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잠깐 도표로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 가동 범위가 이쪽 이쯤, 여기가 이 그림이 이쯤 오면 불쾌 지점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불쾌 지점에서 쾌 지점으로 이렇게 백 운동 시킨단 말이에요. 백 운동 시킬 때 한 80% 정도 간 뒤에 거기서 정지시켰다가 순간 힘을 빼게 하는 건데요. 환자의 움직임은 자력으로 안정감을 가진 쾌적 운동을 해야 되고, 환자의 호흡은 흡기 상태입니다. 여기 들여마신 상태에서 쭉 움직이다가 이렇게 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환자의 최선 감각에 맡겨야 됩니다. 단지 이렇게 시술자는 이렇게 받쳐주는, 붙들고 있는 정도의 저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불쾌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가 아프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안 간다고요. 여기서 불쾌 지점에서 편한 쪽으로 쭉 운동을 시키다가 어느 한 80% 정도까지 갔으면 거기서 딱 제동을 걸어요. 이렇게 제동을 딱 걸다가 더 하다가 탁 힘을 빼는 거예요.
빼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렇게 틀으면은 안 아픈데 이쪽으로 틀으라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아프다면 이 아픈 곳에서 딱 막아가지고 안 아픈 쪽으로 딱 틀게 해요. 더 해서 딱 힘을 줬다가 딱 힘을 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쾌지점에서 불쾌지점이 거기서 정지를 딱 해요. 더 못 가지 않습니까? 아파서. 거기서 안 아픈 쪽으로 쭉 이렇게 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제동을 걸었다가 순간 놓고 이렇게 딱 해서 힘을 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숙달,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자꾸 숙달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제법의 기본은 여기 조금 그 한자 수를 써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복잡할 텐데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합니다. 예과, 다시 말하면 복사뼈를 말합니다. 밖에 있는 복사뼈를 말하는 건데 기본형 보면은 우예과라는 것은 오른쪽 밖에 있는 복사뼈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오른쪽 발목을 외굴신하라. 밖에 쪽으로 이렇게 손이 있지 이렇게 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굴신이라는 것은 이 밖에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옮기다가 발을 이게 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옮기다가 더 해가지고 딱 힘을 빼도록. 다시 말하면 이게 복사뼈라면요. 여기에 이상이 있을 때 여기서 이상이 있을 때 오른쪽 다리는 왼쪽으로 예굴신 이것 보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왼쪽에 밖에 쪽으로 가는 것이 예굴신입니다. 이렇게 쭉 여기 딱 받쳤잖아요. 그래서 쭉 가게 했다가 딱 힘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 그 예과가 이상했을 때는 여기서 안쪽으로 좌측은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발이 이렇게 있다면은 양쪽 다 그 예과에 이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상이 있으면 오른쪽 팔을 할 때는 오른쪽 발을 할 때는 밖에 쪽으로 왼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같은 방향입니다. 방향은 자 그러면 연동형이라는 말 그게 기본형이에요. 그 아픈 곳 다리를 가지고 운동시키는 것이 기본형이고 연동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걸음 걸을 때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 왼쪽 팔이 같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동작용입니다. 그래서 우예과 오른쪽 이 예과가 오른쪽 발목 옆에 그 복사뼈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복사뼈 이상이 있을 때는 좌손목을 밖으로 예굴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손을 그 다음에 이 좌예과가 이상이 있을 때는 우손목을 이쪽을 내굴신 오른쪽을 앞쪽으로 이렇게 굴신해 주는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응용형이란 뭐냐? 응용형은 발과 손을 같이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예과가 이상이 있을 때 우족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족은 예굴신입니다. 내굴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수는 예굴신 맞습니다. 내굴신 예굴신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수는 예굴신이고요. 그 다음에 좌내과가 이상이 있을 때는 좌족은 예굴신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은 내굴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풀려요. 다음 기본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진행이 돼 가지고 그게 기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면은 앞으로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슬와라는 것은 무릎 뒤를 말해요. 이렇게 원목 들어간 데 구부러지는데 이게 무릎이라면 이렇게 쏙 들어간데 이게 슬와라고 그래요. 거기에 많이 이상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만지면 한쪽에 이 대추씨만큼 콩알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맞춰져요. 이렇게 해보면 딱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훑어보면은 무릎 뒤를요
무릎을 세워놓고 거기가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것을 푸는 방법입니다. 기본형은 우슬화가 이상이 있을 때 우족 거상입니다. 그 같은 기본형은 언제고 통증이 있는 그 자체 부위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기본형은. 그 다음에 연동형이라는 것은 이 반대편 팔을 말하는 거고, 손에 팔에 이상이 있으면 반대쪽 다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무릎에 밑뒤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 오른쪽 다리를 발뒤꿈치가 땅에 닿게, 발꿈치를 지렛대로 해서 발등을 위로 쭉 이렇게, 이 뒤꿈치는 땅에 닿고 이렇게 했을 때 쭉 들게 했다가 탁 놓는 겁니다. 거상이라고 그래요. 거상. 쭉 위로 들다가 탁 놓는 거. 우족을. 오른쪽 다리가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좌슬은 역시 마찬가지로 좌족을 같은 다리니까 이게 기본형이에요. 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동형은 오른쪽 무릎 밑에 이상이 있으면 좌측 손을 위로 거상하다가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좌슬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대로 오른쪽 우손을 거상하다가 딱 놓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하는 거 연동은. 그 다음에 응용형은 두 군데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들게 했다가 놓고, 발하고 손하고 대각선으로요. 이건 좌측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운동을 시켜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이상이 있을 때, 허리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양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뉘어보면, 무릎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뉘어보면 넘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한쪽은 잘 넘어가는데 한쪽은 넘기려면 잘 안 넘어가든지 통증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안 넘어가는, 여기서부터 잘 넘어가는 쪽으로 쭉 운동을 시키다가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지점에서 쾌지점으로 운동을 시키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씩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안 넘어간다. 이쪽은 잘 넘어가는데, 그럼 안 넘어가는 쪽 다리만, 무릎만 쭉 들게, 더 이렇게 했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측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좌측.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이 좌우로 이렇게 완전히 우측에서 좌측으로 쭉 끝까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놓는 법도 있고, 또 우측에서 쭉 중앙까지 하다가 탁 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중앙에서 완전히 밖으로 쭉 하다가 놓으라고 할 때 있고, 그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완전히 우측에서 좌측까지 완전히 넘기는 방법, 그 다음에 우측에서 중앙까지 하다가 스톱하는 방법, 또 중앙에서 좌측으로 완전히 반대쪽으로 완전히 넘기다가 쾌지점으로 넘기다가 거기서 스톱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편에서 한번 봅시다. 이 실기는 우리가 똑바로 서서 발끝이 발이 11자로 되게 허리 넓이로 딱 벌려. 이거 좋은 거 보니 두 발을 딱 붙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딱 그 발뒤꿈치를 최대한 딱 벌려요. 그래서 또 발을 이렇게 딱 벌려요. 이게 제일 정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발을 딱 모았다가 발끝을 최대한 벌렸다가 발 뒤꿈치를 이렇게 벌리든지, 그래서 이게 발이 11자가 되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통 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11자가 딱 될 수 있도록 양 허리 넓이로 딱 벌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눈을 앞으로 주지시키고 한 15도 정도 눈을 고정시켜 가지고 양 팔을 힘을 주지 말고 싹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 하면은 이게 어깨가 굳었다든지 팔에 이상이 있는 쪽은 이게 잘 한쪽은 쑥 올라가는 게 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입해요. 그러면 이 운동을 몇 번 이렇게 해 주면은 이게 거의 이제 수평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런 자세에서 그 앞을 딱 보고 팔을 흔들면서 걷는데 어느 쪽이 거북한가 그것을 확인해서 거북한 쪽이 있으면은 거북한 쪽을 운동하지 말고 편한 쪽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연자세로 서 가지고 똑바로 서서 여기에 우리가 그 운동의 기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꼭 그것을 어기면은 허리를 뭐 들다가 허리를 다튼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요거 여기는 안 나오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몸을 구부릴 때는요 반드시 골반을 먼저 뒤로 뺀 뒤에 구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고개를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는데 골반은 가만 놔두고 허리만 상체만 딱 구부리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손에서는요 새끼손가락에 중심이 가야 되고 새끼손가락 쪽에 발에서는 엄지발가락 쪽에 중심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엎드려 이렇게 무거운 거 잡을 때 화분 같은 거 무거운 거 잡을 때는 반드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런 식으로 몸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들다간 번번 그건 100% 다칩니다. 허리 다칩니다. 무거운 거 들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안으로 새끼손가락 중심이 이렇게 안으로 훑어서 훑고 무거운 거 딱 잡은 뒤에 고개를 딱 먼저 들고 무거운 걸 들고 일어나면은 안 다치는데 이런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고개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을 먼저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허리에 무리 가서 삐끗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굴신을 운동을 해봐가지고 어느 쪽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을 운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체를 모로 옆으로 이렇게 구부릴 때는 구부려지는 반대편 다리에 중심이 가야 됩니다. 반대편, 구부러지는 반대편. 그러니까 이쪽으로 구부린다면은 여기에 중심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들을 때는 트는 쪽에 중심이 가야 됩니다. 알겠죠? 예. 옆으로 구부릴 때, 몸을 이렇게 구부릴 때는 구부리는 반대쪽, 다시 말하면 팔을 위로 올리는 쪽이, 팔이 있는 쪽에 중심, 팔을 위로 드는 쪽에 중심이 가야 되고, 몸을 틀을 때는 돌아가는 방향에 중심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 2에 들어가서 보면은 조체란 몸을 움직여서 몸의 왜곡을 바로잡아 본래의 정체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몸이 호소하는 이상 감각, 고통은 건강 악화와 병의 위험 신호, 반대로 이상 감각이 해소되는 것은 치유의 제1보이며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이 회복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 몸을 움직여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모든 게 가동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움직여서 어느 이상 감각을 호소해요. 뭐 몸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을 때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그것을 왼쪽만 자꾸 사람들 꼭 그래요. 아픈 쪽을 자꾸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아파져요. 더 굳어져요. 예를 들어서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이상이 없는데 왼쪽으로 돌릴 때는 아프다. 그러면 그게 자꾸 왼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픈 걸. 그러시지 말고 아픈 쪽에서 안 아픈 쪽으로 반대로 자꾸 이렇게 몸을 여러 번 돌려주면은 나중에 보면 이게 점점점 돌아갑니다. 그죠? 언제고 이 공식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쾌 지점에서 쾌 지점으로 빼고 운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몸을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였을 때 하고 뒤로 젖혔을 때, 그럼 뒤로 이렇게 젖혔을 때 아픈 사람들은 자꾸 뒤로 이렇게 젖히려고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런 운동을 시켜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동작은 하지 말 것. 본인에게 통증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는 동작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감 있고 상쾌한 그런 동작을 시켜줄 때 우리가 긴장된 것이 풀립니다. 이게 아주 기본 중요한 겁니다. 이 조체법이요. 왜 중요한 거니?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우리 몸이 굳어지는 이유 3가지가 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뭔 문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신경을 쓰면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목덜미 근육이 뒷목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오장육부, 내장기관에 이상이 있으면 등줄기가 굳어집니다. 등줄기가.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 몸에 몇 가지 관절이 몇 군데? 206가지 관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여튼 그 관절의 변화가 오면 그 관절과 관계된 근육이 긴장된다 이 말입니다. 긴장은 언제 된다 그랬어요? 낮에 활동할 때는 긴장 안 돼요. 저녁에 잘 때 긴장되는 겁니다. 저녁에 잘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이 뻣뻣하다, 뭐 어깨가 아프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있는 관절에 관계된 관절에 이상이 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긴장되는데 그것을 근육만 막 풀어요? 그럼 그때는 풀려요. 막 1시간씩 주무르고 막 이렇게 지압을 하고 뭘 하면 그때는 풀리는데 저녁에 자고 나면 마찬가지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관절이 변해왔는데 그 관절을 원인을 바로 해놓고 근육을 풀어야만이 그게 완전한 근육을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근육만 풀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되풀이해. 또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또 받고 또 바꾸면 나중에는 근육이 긴장되는 게 아니라 속에 인대가 긴장돼 버려요. 근육 긴장된 건 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대가 긴장된 것은 이건 아주 만성이라고 그러죠. 습관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니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습관성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받아야 돼. 평생. 안 받고는 못 배겨. 자고 일어나면 또 삐ጭ부성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관절을 골격을 바로 정위치를 해놔. 정위. 네? 골격을 바로 해놓아야 된다 했어요. 그럼 골격을 바로 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가 이상이 있다 했어요? 고관절. 예, 고관절을 바로 해주면은 두 다리가 바로 돼요. 그 다음에 두 다리가 같을 때, 그 다음에 골반 교정을 하면 골반이 똑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골반 위에 척추가 올려 있잖아요. 그래, 척추를 바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척추만 바로 하려고 해도 그건 그때뿐이지 소용없어요. 일단 다리를 바로 골반을 맞춰야 되고, 골반을 맞추려면 다리가 똑바로 돼야 되고, 다리가 똑바로 되려면 고관절을 교정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동법을 했는데 지난번에 간단히 이렇게 모습만 좀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범만 보여줬는데 그 고동법을 정확히 하려면 실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냥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 배우는 사람끼리 두 사람을 짝져서 서로가 받아보고 또 자기 남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익혀지면은 선생님을 해줘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받아봐야 되고 이래야만이 그게 정확한 것이 이 감각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감지가 되고 지적해서 그냥 하는 거 봐갖고는 그 압이 어느 정도인가 각도가 어디에 들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 내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받아봐야 그 사람의 이상 부위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과정을 거쳐야 올바로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강의만 들어갖고는 고동법은 절대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간 50여 년 동안의 그 총 그 노하우를 집약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해준다 했기 때문에 고동법 안 하고도 다리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교정하는 방법이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다리 맞추는 방법이 고동법까지 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고동법이에요. 또 지난번에 이렇게 뒤에 권륜 밑에 그 자극하는 것과 그 발등 옆에 툭 나왔는데 그것을 마사지 하는 방법 거기에서 이제 교정하는 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자가 교정법에서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아갖고는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 앞 조정, 응? 앞의 강약의 뭡니까 정도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서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해 줘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기 교육을 이젠 더 춥기 전에 장소도 지금 이제 허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는 금년 이달 28일 일요일쯤 제가 할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6명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 안에 한 10명만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집중 교육을 한번 하루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봅시다. 이제 조체법의 이제 실기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 실기는 이 법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길게 하니까 지루하다고 짧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체법 실기에서 A에서부터 그 Y까지인가 있을 겁니다. 여기 또 보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 동영상은 계속 모조리 다 나갑니다. 나가지만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